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개발자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처음 일본에 취업을 하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많이 고민되었었어요. 과연 내가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의사표현을 잘 하고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생기진 않을까? 애당초 면접에서 일본어 실력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까? 정말 별의별 고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본어로의 취업을 새해 결심한 개발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일본어 공부를 했고 어떻게 실력을 늘려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번 영상은 저의 영상 댓글 중에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배경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본에서 16년을 살고 있고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어 교원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어 교원 면허는 공식 기관에서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건데요. 개발자이면서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러한 경험과 스킬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지금 눌러주세요. 먼저 일본어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고생해서 일본어로 아웃풋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입니다. 이건 저도 한때 실수했던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 드라마나 애니, 일본 노래로 일본어 듣기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데 시작은 좋은데 절대 오래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일본어 실력이 부족할 때는 아마도 자막을 켜고 일본 드라마나 애니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단순한 인풋만 하는 방법은 스스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언어를 습득하려고 하는 방법은 단순한 유행이에요. 언어 습득에 지름길이 있다면 저는 고생해서 배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뇌는 고생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 오래 기억하게 돼요. 쉽게 언어를 습득하면 누구나 다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어를 배울 때는 가급적 힘들게 배우세요. 환경적으로 쉽지 않다면 상상으로라도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를 면접하고 있는 본인을 상상하면서 예상 질문에 일본어로 답변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분명 상상만으로도 진땀을 흘릴 거예요. 생각을 일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많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웃풋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 늘려가세요. 저의 경우 일본어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1시간 걸려서 한 300자 정도의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는 사전 찾아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완성해 가는데 일본어가 초급이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이렇게 한 문장을 완성시키고 나면 그 다음 문장은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때 만든 문장이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일본어가 초급일 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표현을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나의 힘으로 문장 하나를 완성했다는 것에 있어요. 쓰기 연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말하기 연습이에요. 쓰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초급 실력일 때 느낀 점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다르다라는 점이었어요. 쓰기 연습을 할 때는 사전을 찾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말하기 연습은 스피치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회화를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때문에 상대방의 말의 속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나의 답변을 생각하고 문정화해서 소리로 표현하는 과정이 대략 1초 혹은 2초 내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말하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롤플레잉이에요. 이 방법은 랭귀지 스쿨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특정 사항을 설정해 놓고 그에 어울리는 대화를 연습하는 거예요. 주로 두 사람이 페어가 돼서 슈퍼에서 물건을 산다는 가정을 하고 한 사람은 점원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손님이 되어서 대화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페어로 연습할 수 있는 상대도 없을 뿐더러 이런 설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가 면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미리 예상 질문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일본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회사 면접을 준비할 때 주로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어차피 회사 면접을 볼 때 하는 질문은 대부분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 나눠서 과거에는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고민했고 어떻게 해결했고 왜 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뭘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미래에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범위 내에서 질문이 많이 나와요. 기술적인 질문도 이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고요. 때문에 미리 예상 질문 리스트를 스스로 만들고 그에 따른 답변을 어떻게 할지 일본어로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큰 소리로 직접 면접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고 진지하게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말하고 있는 연습을 자주 녹화를 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말을 할 때 딴 데를 찾아보고 말을 한다던가 적당한 타이밍에 대답을 못 한다던가 별로 길지도 않은 문장인데 우물우물거려서 잘 들리지도 않고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못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연습과 모니터링을 반복해서 안 좋은 부분을 수정을 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말하기에 자신감이 붙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하기 연습에 있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말하는 쉐도잉보다는 이렇게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본인의 말하는 연습을 녹화해서 모니터링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어요. 쉐도잉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대본을 읽는 연습이거든요. 발음과 듣기 연습, 그리고 정확한 문장 구성을 연습하기에는 최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좋은 발음 연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데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레스폰스가 느리거나 없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연습은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사내 회의나 백엔드와의 API 협의 등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럴 때는 일본어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한국에 계셔도 일본어와 친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하고 쓰는 아웃풋 연습이 여러분들의 일본어 실력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참고로 한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한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시중에 한자를 쉽게 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나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도 외우셔도 되는데 방법은 뭐가 됐든 좋아요. 본인이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은 한자는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점인데요. 저의 경우 단어 중심으로 암기를 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항상 단어장을 손에 쥐고 검지손가락으로 반대쪽 손바닥에 한자를 써가면서 한자를 외웠어요. 하루에 10단어씩 외웠어요. 지금까지 외운 단어를 잊지 않으려고 최근 일주일 동안 외운 단어 70개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외웠어요. 한자는 이렇게 3개월 정도만 외우면 N2 정도의 필수 한자는 다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또 3개월을 더 공부하면 N1의 필수 한자 대부분을 외울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외우는 속도가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저의 경우 이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쓰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실 때 꾸준히 하시면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쓰기와 말하기 중심으로만 말씀드렸는데 듣기와 읽기도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70% 이상은 일본어로만 이루어지는 문서를 읽고 거의 99%의 확률로 일본어로만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때문에 독해 능력과 청해 능력 또한 빠질 수 없는 능력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독해 따로 청해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와 청해를 같이 한 세트로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일본어 실력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을 청독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신주쿠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전철을 타야 할지 몰라서 역무원에게 가는 방법을 물어봤다고 해요. 그럼 역무원이 전철 노선표를 보여주면서 신주쿠로 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귀로 역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눈으로 전철 노선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역무원에게 먼저 설명을 듣고 나중에 노선표를 본다던가 반대로 노선표를 먼저 읽고 역무원에게 설명을 듣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때문에 독해와 청해는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실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본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면 독해와 청해를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일본어 실력이 붙었다면 반드시 청독해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3달만 연습해도 여러분들의 실력은 반드시 늘어있을 거예요. 저는 EJU라고 하는 일본 유학시험에 나오는 청독해 문제를 자주 풀었고, 실제 일본에 도착해서는 내가 아는 길도 일부러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지도 보여주면서 목적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굳이 개발자 취업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일본 취업을 한 개발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지금 필드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본다던가, 회의 때 오가는 대화를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글로 써보고 집에서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 일본인과 같이 일을 할 때 어리버리하지 않고 능숙하게 본인의 퍼포먼스를 잘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회사마다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도움이 된다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저의 경험상 개발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대화 주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생각돼요. 하지만 아직 사회초년생이거나 학생이신 분들은 실제 개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사회초년생이거나 학생이신 분들이라고 해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포트폴리오의 사양을 문서화하되 일본어로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문서화한 자료와 GitHub의 URL을 함께 직무 경력서에 적어 놓으면 단순히 GitHub의 URL만 적어 놓기보다 취업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작성했으면 이제는 그 문서를 보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는 왜 만들었고, 어떤 기능이 있으며 어떤 점에서 유리하고 어떤 점을 향후 개선해야 되는지 스스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포트폴리오라면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본어 실력만 받쳐준다면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일본어 실력이 상위급이어도 실제로 말이 잘 안 나오는 건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면접같이 긴장된 분위기라면 더욱 일본어가 잘 안 될 거예요. 때문에 먼저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일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개발자 취업 준비생이라면 포트폴리오가 좋은 연습 재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 실무 경험에 관계없이 개발자라면 본인의 소스 코드를 일본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코드 리뷰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공들여서 짠 코드를 설명 못한다면 아마 리뷰어나 본인이나 서로 고생하게 될 거예요. 본인이 짠 코드는 반드시 일본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설명을 할 때는 최소한 어떤 이유에서 PR을 만들게 되었고, 어떤 기능을 구현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현을 했고, 왜 그 방법으로 구현을 했는지 일본어로 설명이 되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야 리뷰어가 정확한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코드만 잘 읽어도 이 코드가 뭐하는 코드인지 알 수 있지만, 프로덕트의 전체적인 사양과 목적, 아키텍처의 지식이 부족하다면 버그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코드 리뷰의 목적이 퀄리티의 향상과 버그 발생률을 줄이기 위함이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짠 코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 처음에 아웃풋 연습을 많이 강조했던 것은 개발자라는 직업 특성상 아웃풋을 할 시간이 생각외로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또 앞으로 일본 취업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아웃풋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당연시 해왔던 것들이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여행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일본에서 개발자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보수를 받고 그만한 생산성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때 일본어가 여러분들의 생산성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일본어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라면 일본인들도 이해는 해주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 못 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지금껏 살면서 일본어 실력 때문에 귀국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봤어요. 대개는 2년 혹은 3년이 고비인 듯해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준비하셔서 일본에서 많은 일본인 개발자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도 쌓으셔서 해피한 일본 취업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